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드디어 드니 빌레브 감독의 듄 속편이 개봉되었죠. 오랜만에 레퍼런스급 영화인 동시에 아이맥스와 돌비 시네마를 그야말로 제대로 지원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듄2 어디서 봐야 할지 지금부터 이야기합니다. 저는 듄2를 2월 5일 개관한 송도 돌비 시네마에서 감상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서는 송도 돌비 시네마에 대한 짧은 리뷰도 해봅니다. 듄2 스펙부터 예습해보죠. 먼저 화면비입니다. 돌비 시네마는 2.39대1, 아이맥스의 경우에는 GT 상영관에서는 아이맥스 전용 화면비인 1.43대1로 재생됩니다. 그러니 아이맥스관 가실 거면 용화맥으로 가셔야겠죠. 카메라는 아리알렉스 65 시리즈 카메라를 썼습니다. 이 카메라는 아이맥스 인증 카메라라 아이맥스 전용 화면비를 쓸 수 있었습니다. 촬영은 조금 독특한 게 촬영감도 그레이그 프레이저가 막상 알렉사 65로 촬영하니 너무 선명해서 이걸 런던의 CPC 런던이라는 회사로 보내 디지털 데이터를 35mm 필름으로 제작하고 다시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듄2의 사망을 배경으로 한 은은한 질감은 DI와 같은 후반 자국만이 아니라 필름의 질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HDR은 돌비 시네마는 돌비 비전, 아이맥스는 유명무실한 아이맥스 HDR을 지원합니다. 사운드도 돌비 시네마는 돌비 애트모스, 아이맥스는 아이맥스 전용 6트랙, 12트랙을 지원합니다. 화질부터 이야기하죠. 화질은 그가 극장에서 감상한 영상 중 최고입니다. 역대급 화질입니다. 일단 대단히 선명하고 컬러가 정확해요. 화질이 끝내주는 수억 원대 프로젝터를 사서 막 캘리브레이션을 마친 후 감상하는 것 같은 생생함이 느껴집니다. 송도 돌비 시네마가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가능했던 화질이라 생각됩니다. 잘 만든 작품에 새로 개관한 송도 돌비 시네마의 시너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건 안부 표현입니다. 제가 듄1을 용화맥 그리고 코돌비에서 감상했는데요. 용화맥은 안부가 말할 것도 없이 엉망이었고 심지어 돌비 시네마에서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둡거나 아예 안부가 다 날아가서 개조가 제대로 표현되지 못했다는 말이죠. 악명 높은 하우스 오브 드래곤처럼 말이죠. 일단 송도의 돌비 시네마 한정 듄2는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돌비 시네마 최적화를 제대로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듄1 때에는 돌비 시네마의 스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이번에는 돌비 시네마를 제대로 파악해서 안부에 아쉬움 없이 치밀하게 제대로 표현해줍니다. 촬영감도 그레이그 프레이저와 더 배트맨, 바이스 등을 같이 작업해온 데이빗 콜이 DI를 맡았는데요. 데이빗 콜은 화질로 인상적이었던 라이프 오브 파이를 작업한 컬러리스트이기도 합니다. 듄2에서는 두 장인의 조화가 두드러집니다. 듄1에서 보여줬던 화질의 아쉬움을 듄2에서 당당히 해소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건 송도 돌비 시네마 문제로 보이는데요. 블랙이 뜹니다. 다른 돌비 시네마보다 블랙이 뜨고 그래서 흔히 레터박스라 부르는 블랙바가 유독 거슬리는 편입니다. 이건 좀 어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운드 말할 것도 없죠. 돌비 애트모스를 대단히 잘 활용했습니다. 이번에도 두꺼운 나레이션으로 시작하는 영화는 압도적인 음을 수놓습니다. 모래바람과 같은 씬에서 돌비 애트모스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상단의 사운드를 잘 활용해서 사운드가 리스너 앞쪽에서 맺힙니다. 아쉬운 점은 극장에서 리어 스피커는 극장 내 이동하는 관람객들의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높이 다는 경우가 많죠. 홈셔터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착석해 있는 리스너 귀 높이에 50cm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스탠더드라 귀 옆에서 어우러지는 음장감 표현이 일품인데 극장은 스피커 위치가 이보다 높다 보니 사운드 스테이지가 위에 맺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좀 아쉽습니다. 또 하나 저음의 문제인데요. 송도 돌비 시네마에서는 초저음이 덜 나옵니다. 듄1을 통해서 듄이라는 영화가 어느 수준의 저음이 나오는지 익히 잘 알고 있죠. 특히 홈셔터 룸을 설계하고 세팅할 때 듄1으로 수없이 테스트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송도 돌비 시네마에서는 그 몸이 떨리는 초저음이 안 나옵니다. 메가박스는 돌비 시네마 계약하면서 5년간 돌비 오디토리움 패키지 계약을 했습니다. 돌비가 인수한 SLS 스피커만을 써야 하는 계약이죠. 이 계약으로 본다면 송돌비는 남돌비와 같은 다른 돌비 시네마와 스피커는 동일할 것 같습니다만 세팅의 문제가 아닐까 짐작해봅니다.
제가 아직 아이맥스로 관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아이맥스와의 비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듄2는 치밀한 화질 그리고 사운드가 무척이나 중요한 영화입니다. 이 시대의 장인 드니 빌레브가 만들어낸 치밀한 영상미를 탁월한 디스플레이로 감상하셔야 하고, 그리고 한스 짐머의 끝내주는 스코어를 뛰어난 스피커로 감상하셔야 이 작품의 100%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에서 아이맥스는 턱없이 떨어집니다. 치밀한 색감 그리고 돌비 애트모스 지원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듄2 감상을 추천할 수 있는 최적의 극장은 현재 국내에서는 돌비 시네마라는 생각입니다. 잘 아시듯 송도 돌비 시네마는 기존 MX관을 돌비 시네마로 리뉴얼한 거죠. 완벽하게 돌비 시네마를 위한 공간이라 보긴 조금 어려울 듯 싶습니다. 특히 과거 뒤편의 발코니 룸을 위해서 천정고를 높였던 형태나 다른 돌비 시네마 상영관보다 영사실의 위치도 높은 편입니다. 코돌비와 비교하면 천정고가 다르기 때문에 천정에서 쏟아지는 음들이 조금 멀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스크린은 코돌비와 유사한 16m에서 17m의 가로폭 사이즈로 보이는데요. 몇몇 부분에서 조금의 아쉬움은 있지만 송도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믿고 찾아도 될 만한 레퍼런스 극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앞서 지적한 블랙과 초저형 문제만 어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탑건 매버릭과 아바타의 돌비 시네마 흥행은 저희 하피TV가 견인했다. 하지만 제가 국내에 전개되는 돌비 시네마에 대해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원가 절감한 시트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해외에서는 터치로 전자동으로 작동하는 리크라이너 시트까지 제공되는데 국내에서는 여타 일반관과 크게 다르지 않는 저렴한 모델을 쓰죠. 또 국내에서는 돌비가 인수한 SLS 스피커만을 고집하면서 해외 전문가 사이에서는 음질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돌비 시네마의 음질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이건 스피커 문제다 라는 이야기죠. 이런 돌비 시네마의 단점에 대해서도 조만간 영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듄2, 3시간 가까운 러닝 타임이 아깝지 않은 작품이었습니다. 1편에서 스토리 진행 느려 답답한 분이 계셨다면 2편에서는 한결 진행도 빠르고 전투신들이 많아 후련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드니 빌레브, 그와 동시대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듄2, 화질과 음질이 빼어난 작품이다 보니 부디 돌비 시네마와 같은 레퍼런스 극장에서 감상하시기를 권합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